이 사람이 나랑 결혼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딱 세 가지만 보면 돼요. 그리고 이 기준에 부합하면 장담컨대 그 사람은 나랑 평생 함께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까요? 정말 이 남자랑 결혼해도 괜찮은 걸까요? 연애 채널을 오래 진행하다 보니 요즘 들어 부쩍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만큼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결혼에 대해 진심인 분들이 많다는 거겠죠. 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평생을 함께해도 좋을 남자에 대한 의외의 기준 3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좋은 남자란 과연 어떤 남자이고 우리는 어떤 사람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이 사람을 믿고 미래까지 그려볼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케이스를 상담하며 결혼을 한 이후에도 꾸준히 행복한 커플들만 선별해서 그들을 분석한 결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부디 인생의 중대사에 신중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효자력 측정하기. 듣자마자 맞아 효자는 결혼하기 안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것과는 좀 반대 입장입니다. 정말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가정을 위해서는 차라리 효자들이 결혼하기 더 좋아요. 물론 그 정도가 부모와 분리가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수준의 마마 보이거나 부모를 위해서라면 내 처자식의 불편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조선시대판 효자가 아니라면 차라리 내 부모에게 무심한 아들보다는 내 부모를 위해 어느 정도는 희생하고 양보할 줄 아는 효자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더 좋은 남편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남자가 너무 효자면 너무 자기 부모님만 챙겨서 정작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는 소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냉정하게 말해서 정말 특별한 이유나 사연이 있지 않은 이상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낸 부모에게 조차 못하는 사람이 과연 내 아내와 아내의 식구들에게는 잘할 수 있을까요? 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날 때마다 부모님 욕하고 부모가 어쩌고 저쩌고 미워하고 이런 놈들 치고 가정적인 놈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보통 아내에게도 잘하고 가정에도 충실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도 좋은 효자인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도 나름 구로동에서 효자 소리 좀 듣는 아들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면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의 사고 회로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엄마 좋아 우리 아빠 좋아하는 그런 가벼운 마음보다는 차라리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책임감과 사랑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기왕에 누군가와 미래까지 그리고 있는 중이라면 겉으로 보여지는 조건보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부모와의 관계는 어떤지 또 이 사람이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남자가 가족을 대하는 그 태도가 훗날 가족이 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장점은 언제든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누구든 그 사람의 장점에만 집중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연애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그게 맞아요. 장점이 뚜렷한 사람은 그만큼 매력 또한 뚜렷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나 단순한 연애를 떠나 이 관계를 다소 미래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지금 내가 좋아하는 이 장점은 언젠간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난 이 남자의 능력이 좋아서 연애를 시작했는데 능력이 좋은 만큼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더 많아서 정작 데이트에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고 난 이 남자의 착한 성품이 좋아 시작을 했는데 성품이 착한 만큼 측은지심도 너무 강해 주변 사람들을 다 챙기고 보살피느라 정작 나는 후순위로 밀려드는 기분이 들 때도 있죠. 반대로 난 이 남자의 냉철하고 이성적인 면이 좋아 시작을 했는데 이성적인 만큼 내 감정에 대한 배려는 없고 때론 계산적인 모습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단점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 그 전에는 장점이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콩깍지가 씌어 그때는 미처 이 부분이 단점이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거죠. 그렇기에 누군가와 먼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사람이 장점이라고 여겨지는 그 부분에 나름의 반박을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내 남자, 내 남편이라는 관점을 잠시 벗어나 내가 그저 이 사람의 친구 혹은 직장 동료라면 이 부분에서 어떤 면이 반전이 될 수 있을지를 냉정하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보이는 그 단점을 내가 별 데미지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제서야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할 수 있는 레벨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솔직히 말이 쉽지 두 사람의 관계를 벗어나 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여 최소한 결혼을 전제로 사람을 만나본 짬바가 있는 분들이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전제가 깔리면 진짜 감성적인 사람이라도 이성의 불이 켜지기 시작하니까요. 하여 현재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거나 내가 결혼 정년기에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결혼을 전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도 받아보고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결정사의 도움도 받아보면서 이성적인 대화도 많이 나누고 진득하게 사람 만나는 경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변의 소개를 받는 것도 결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모두 장단점이 있죠. 지인에게 소개를 받는 경우에는 두 사람 사이에 지인이 끼어있어 신뢰적인 부분은 믿음이 가는데 아무래도 지인 소개로 만나는 경우에는 외적인 매력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대부분이라 내 이상형을 만날 가능성은 떨어지죠. 그렇다고 무턱대고 결정사를 이용한다고 해도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감하시겠지만 결정사가 참 이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싼 비용부터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거기에 지나치게 이기적인 환불 규정까지, 더군다나 기존 결정사의 성원율이 고작 3%대에 머문다는 걸 아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가입하기가 망설여지죠.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결정사에 무려 4천만 원이나 투자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엉망인 시스템 때문에 결국 아직까지도 결혼을 못하고 계신 분도 있거든요. 그분이 바로 제가 일전에 광고를 진행했던 박호님이 성원하신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진중한 소개팅 앱 블라인드 데이트를 만든 강바다 대표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대표님에게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자기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보려고 결정사에 4천이나 썼는데 실제로 이용을 해보니 시스템이 너무 엉망이라 보다 열받아서 자기가 직접 결혼정보업체를 만들었다고 저에게 광고를 맡아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광고를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광고를 잘 안 하는 만큼 상품을 보는 눈도 까다로워서 처음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한 5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건 오히려 지금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해드리지 않으면 손해일 거라는 생각에 광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통화 중에 제일 많이 했던 말이 그렇게까지 해주면 대표님은 뭐 남아요? 였어요. 거의 뭐 사장님이 미쳤어요 수준으로 퍼주시더라고요. 그 업체가 어디냐? 블라인드 데이트의 대표님과 현재 연애 유튜버 1티어인 김달님께서 같이 만드신 결혼정보회사 우리의 인연 우연입니다. 우선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가격이죠. 대부분 결정사의 일반적인 가격은 1회 만남당 40-50만원 선을 받는 게 일반적인 가격입니다. 그런데 우연의 경우에는 1회 만남당 20만원으로 측정되어 있어요. 평균적인 가격선에서 본다면 이렇게 받아도 되나 하는 가격이지만 가입비를 대폭 낮춰 표본을 넓히고 거기서 성원율을 올리는 게 대표님 목표라고 하시더라고요. 뭐 어쨌든 성원하면 성원사랍이 내니까 그걸로 매출을 올리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그 구조만 보면 성원을 못하면 매출이 안 나오는 구조인 겁니다. 그렇게 기존에 어떻게든 막 가입비만 비싸게 받으려는 결정사보다는 확실히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우연의 기간제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4개월, 8개월, 12개월별로 이렇게 빵빵한 할인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기에 현재 결혼이 중요하신 분들에게는 이번 달이 매우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이건 대표님께서 직접 겪으신 일화인데 일부 결정사에서는 그저 성원율을 올리기 위해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업체 마음대로 사진을 보정하고 프로필도 거짓으로 기재하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대표님께서 실제로 보정을 당한 사진인데 아니 이게 뭔가요? 키도 실제 키보다 5cm나 높여서 기재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서로의 프로필을 속이고 만나봤자 만나면 실망감이 더 크지 성원이 될 리가 있을까요? 그렇게 우연에서는 결정사 최초로 이러한 프사기를 잡기 위해 다른 곳과는 다르게 상담을 해주시는 매니저님과 매칭을 해주시는 매니저님이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도 실물을 아는 매니저가 프사기를 방조할 경우 1차로는 급여가 삭감되고 2차로는 아예 해고까지 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었다고 해요. 실제 우연에서 만남을 하신 회원님들에게 프사기와 관련된 후기도 받고 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최소한 실물과 다른 사람이 나올 확률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대부분의 결정사에서는 상대 재산을 기재할 때 토탈 재산만 기재를 하지 부채를 표기해주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보통 50% 이상은 부채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에서는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10억이라고만 기재하는 거죠. 때문에 우연에서는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실제 자산 검증을 위해 가입 시 등기부 등본을 제출하면 이 부동산에 가진 실제 가치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두 투명하게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밖에 결혼시장 트렌드에 맞는 젊은 결정사를 위해 모든 직원분들의 평균 연령이 30대로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신선했어요. 보통 결정사 매니저님들이라고 하면 40-50대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30대라면 누구보다 연애에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할 시기라 보다 가입하는 회원들의 니즈를 잘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환불 규정. 환불 같은 경우에도 보통 결정사에서는 8회 만남에 400만원 정도로 가입을 합니다. 한 번 만남당 50만원 정도인 거죠. 그런데 만약 내가 그 결정사에서 2번 소개를 받았는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환불을 받으려고 한다. 그럼 이때 결정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8회 만남에 400만원이면 회당 50만원. 난 2번밖에 안 만났으니까 한 300만원 정도로 환불 받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결정사 기준의 8회는 4+4의 8회. 즉 원래는 4번을 만날 수 있는데 여기에 4번을 서비스로 얹어주는 개념인 거죠. 그렇게 만약 중간에 2번을 만나고 환불을 하면 서비스로 받았던 4번은 사라지고 이제 4번에 400만원 기준으로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한 번 만나는데 100만원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가입비 15%까지 차감을 하고 환불이 됩니다. 8회 만남에 400을 내고 2번 만나고 환불을 진행했는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국 한 150만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좀 심하죠. 그러나 우연에서는 가입을 하게 되면 몇 플러스 몇 이런 개념 없이 우연을 이용한 만큼만 딱
딱 깔끔하게 차감하고 남은 액수는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끝으로 가입시 추천인 코드에 석구리라고 입력해주시면 횟수제의 경우 무료 매칭권 1회를 증정해드리고 기간제의 경우 무료 파티 이용권 1회를 증정해드리니 현재 결혼을 위한 진지한 만남을 원하고 내가 찾던 이상형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처럼 믿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믿을 수 있는 공간에서 나만의 인연을 찾아보시기 바래요. 결혼에 대한 트렌드가 바뀐 만큼 결정사도 더 이상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가는 종착지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자신의 삶에 열의가 있고 애정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결혼이라는 인생의 숙제를 남들보다 빨리 풀기 위해 찾아가는 학원인 셈이죠. 그러니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꼭 이곳에서 소중한 인연, 좋은 인연 만들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하던 얘기로 넘어와서 마지막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안 맞는 점 계산해보기. 우리 주변을 보면 결혼에 대한 생각은 누구보다 있는데 정작 시기는 점점 미뤄지고 있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보곤 합니다. 굳이 이유를 찾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시기가 늦어지는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베스트에 대한 욕심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어른의 나이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나와 잘 맞으면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중에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은 조율하면 되는 거고 조율이 안 되면 포기하고 가야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하죠.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인간관계의 핵심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뻔하디 뻔한 인간관계에 결혼이라는 프레임이 씌워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안 그러던 사람들도 관계를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엄격해질 때가 많아요. 특히 결혼에 대해 진심인 사람일수록 더욱 그런 경향이 강하죠. 물론 인생에 한 번 있는 결혼인데 신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신중함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고 잡아먹는 시간이 많아지면 시간에 대한 매몰 비용만 쌓여서 나중에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 자체가 더 힘들고 조급해지는 겁니다. 하여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을 아예 숫자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저와 상담을 했던 분들이 가장 많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인데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한 면에는 이 사람의 좋은 점을 쫙 써보고 나머지 면에는 이 사람의 안 좋은 점도 쫙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사람의 좋은 점이 안 좋은 점보다 2배 이상 많다면 그때는 높은 확률로 그 만남을 유지해도 행복한 연애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안 좋은 점 한 가지가 보여도 금세 좋은 점 2가지 이상이 보이니 정말 인간적으로 실망할 정도의 단점이 아닌 이상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도 나에게 맞는 맵기로 점점 중화되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를 만나면서 이 사람에게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고 막 그게 동시에 보인다고 갈팡질팡하면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예 시원하게 한번 뒤에서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서 딱 떨어지면 바로 고 하는 거고 아니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재작년에 결혼했던 저랑 친한 누나가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100점짜리만 찾아다녔는데 철이 드니까 70점만 돼도 그게 100점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그 누나 지금 누구보다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보더라도 내가 아까워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할 줄 아는 것이 감히 애들은 흉내내지 못하는 어른들의 지혜겠죠. 이상 지금까지 결혼할 남자를 알아보는 3가지 방법이었습니다. 부디 더 지혜롭고 더 현명한 선택으로 인생의 가장 큰 숙제인 결혼이 인생의 가장 큰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사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아프지 말고 삽시다. 석구리였습니다.